큰일 났어, 호남이. 왜 그래요? 그렇게 큰 소리로.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내 이름은 사토 호나미. 38세의 전업주부예요. 우리 집에는 장녀 아케미, 자녀 사토미, 삼녀 하루미 이렇게 3명의 딸이 있어요. 한 명만 있어도 힘든데 3명이라니. 그래도 모두 여자애들이라서 조금은 편하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회사 다녀왔어. 어머 왔어요? 오늘도 진짜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얼마나 바빴는지. 빨리 맥주 마시고 싶다. 그럼 먼저 시원하게 샤워하는 게 어때요? 저녁 준비는 다 됐으니까요. 고마워. 남편 마사루는 나보다 4살 연상이고 가족 넷을 부양하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월급이 적다는 게 가끔 문제긴 하지만요. 막내인 하루미가 조금 덜 손이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계획이에요. 고등학교, 대학교, 앞으로 학비가 점점 늘어날 테니까요. 아, 그리고 어머니께서 고기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당신도 감사하다고 연락 좀 드려줄래요? 오, 항상 고맙네. 알겠어. 시어머니는 아이가 많은 우리 가족을 걱정해주셔서 항상 이것저것 보내주세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지만 시아버지는 상당한 자산가셨고 어머니는 그 유산을 혼자서 상속받으셨죠. 큰 저택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마사루한텐 코즈에라는 누나가 있는데 두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은지 남편한테서 시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아마 부자들도 나름 복잡한 사정이 있겠죠. 시누이 코즈에는 여름철이 시작될 때와 끝나는 무렵에 안부 인사와 함께 선물을 보내주시는 아주 매너가 좋으신 분이에요. 젊었을 때 회사를 세워서 지금도 오너로서 활발히 일하고 계시는 정말 제가 동경하는 분이죠. 숙제 좀 도와줘. 어? 아케미도 6학년이지? 아빠가 풀 수 있을까? 사실 초등학생 문제는 전부 맞춰줘야 아빠 체면이 설 텐데. 이렇게 딸들도 아빠를 잘 따르는 편이죠. 나는 우리 집이 평화롭고 좋은 가정이라고 믿었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평화라는 건 항상 오래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어느 날 일요일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큰일 났어, 호남이. 왜 그래요? 그렇게 큰 소리로. 엄마가 돌아가셨어. 뭐라고요? 정말로 갑작스러운 부고였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시어머니가 맛있는 고기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편지에도 언제든지 놀러오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고령이셨지만 건강하시고 지병도 없으셨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바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암튼 나는 회사를 쉬고 바로 본가로 갈 테니까 호남이는 아이들 챙겨서 나중에 와. 알겠어요. 조심해서 가고 형님한테도 그렇게 전해줘요. 그래, 알겠어. 이렇게 남편 마사루는 먼저 본가로 출발을 했고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죽음을 전하자 모두 크게 울며 슬퍼했어요. 그럴만도 하죠.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정말 많이 아끼셨거든요. 셋이서 놀러 갔을 때는 꼭 셋에게 각각 다른 색깔의 옷이나 각자가 갖고 싶었던 장난감을 사주시고 언제나 다정하고 온화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딸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이별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일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신칸센을 타고 본가로 향했어요. 옳게. 그리고 다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 형님,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올케가 생전에 엄마랑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마웠어. 어머니는 이미 장례식에서 잠들어 계셔. 오늘은 가족들끼리만 임시 조문을 하고 내일 다른 분들도 모시고 본격적으로 조문을 받을 거야. 그리고 다음 날에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고. 알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올케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형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우리는 짐을 내려놓고 임시 조문을 하는 준비를 했어요. 임시 조문이란 가까운 친척들끼리 고인의 곁에 함께하는 것을 뜻해요. 시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셨어요. 노안이셨대. 매일 도와주러 오던 분이 발견해 주셨고.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계시더라. 고통 없이 가셨다면 정말 다행인 거죠.
애들은? 아직 할머니를 만나는 게 무섭나 봐요. 돌아가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이들의 상태를 좀 살펴보고 올게. 고마워요. 이렇게 혼자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었는데. 어머니. 올케? 지금 잠깐 괜찮아? 네, 무슨 일이세요? 올케한텐 먼저 말해둘 게 있어서. 그게 뭔데요? 형님이 전해준 내용은 제 상생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 후 모일 수 있는 친척들이 시어머니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다음 날엔 조문을 받고 그 다음 날엔 장례식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지역에서도 이름난 자산가의 부인이었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와의 이별을 아쉬워했죠.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는데요. 이제 어머니와 작별도 했으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누나? 마사루라면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여기는 아버지의 고문 변호사였던 온다 변호사님이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인의 유산 상속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시어머니는 엄청난 재산을 시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셨다. 다른 친척들은 유산 문제에 대해 생전에 시어머니와 약속했기 때문에 상속 논의는 두 자녀에게 맡겼고 논의할 때도 참석하지 않으셨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누나가 모든 상속을 포기해줬으면 해요. 이유는? 본인이 잘 알고 있겠죠. 당신은 내연녀 자식이니까. 내연녀 자식에게 돈을 남겨주는 걸 엄마도 원하진 않으셨을 거야. 그렇다. 이게 코즈의 형님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사실이었다. 형님은 시아버지와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었던 거다. 하지만 내연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시어머니가 집으로 데려오자고 제안하셨다고 한다. 마사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아버지의 장례식 때였다고 한다. 네가 유산을 나에게 줄 생각이 없다는 건 눈치는 챘지만 호적상 나는 정식으로 어머니의 딸이야. 내연녀의 자식이라고 해서 유산을 포기할 수는 없지. 진짜 뻔뻔한 사람이네. 그보다 어머니의 유언을 들어봐요. 온다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그게 죄송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49제가 되기 전까지는 유산 관리를 저에게 일임해달라고 하셨고 49제가 지난 후엔 다시 한번 고인의 남기신 말씀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네요. 돌아가신 직후에 돈 얘기를 꺼내는 건 어머니께서 싫어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렇게 오래 여기 머물릴 수도 없죠. 회의는 도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소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 집도 49일 동안 여사님께서 이미 관리인을 고용하셨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산 상속에 관한 논의의 첫 번째 막이 내렸어요. 호남이 미안하지만 나는 먼저 돌아가야겠어.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 알겠어요. 조심해서 가요. 이렇게 나는 남편을 배웅했는데 이때 나는 남편의 이상한 점에 더 예민하게 알아챘어야 했다고 정말 후회하게 됐죠. 다음 날 우리는 코즈의 형님과 함께 신칸센을 타고 도쿄로 돌아왔어요. 형님께서 점심을 사주셔서 아이들은 모두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피로가 쌓였던 걸까요? 아이들은 집에 돌아온 후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들었고 저도 많이 피곤했지만 마사루를 기다리기로 했죠. 하지만 기다려도 마사루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 바쁘죠? 오늘 늦게 들어와요? 4일이나 쉬어서 말이야. 당분간은 꽤 늦게까지 야근해야 할 것 같아. 그래요. 힘들겠네. 야식이라도 만들어줄까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먼저 자. 이 라인을 보고 내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문제냐고 물어본다면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내일부터 일상이 시작되니까 밤을 새울 수는 없어서 일단 잠을 자기로 했어요. 마사루 어제 집에 오지 않은 건가? 아침에 일어나도 마사루가 귀가한 흔적은 없었어요. 좀 불안해져서 다시 라인을 보내기로 했죠. 좋은 아침. 어제 결국 집에 오지 않은 것 같은데 괜찮아요? 미안.
회사에서 잤어. 당분간은 근처 호텔에서 묵으려고. 그 정도로 바빠요? 회사에 갈아입을 옷을 가져다 줄까요? 됐어. 적당히 사서 입을게. 어떻게 매번 사 입어요?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돌아가게 되면 연락할게. 이건 분명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도 말했던 것처럼 마사루는 결코 고소득자가 아니에요. 셔츠나 양말을 자주 사는 것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적당히 사서 입는다고요? 설마 어머니의 유산을 기대하고 있는 건가? 제 마음속의 불길한 예감은 처음엔 작았지만 점점 커져갔죠. 그리고 불길한 예감은 적중을 했고 마사루는 3일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 몇 번이나 라인을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는 않았죠. 그러다 드디어 마사루에게서 라인이 왔는데 호남이 지금 집이야? 당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1시에 도착하도록 서류를 발송했으니까 확인하고 서명해서 제출해줘. 대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혼 서류야. 우리 이혼하자. 제정신이에요? 솔직히 진짜 이 순간만을 기다렸어. 난 더 이상 당신과 부부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아. 전업주부같이 돈만 갉아먹는 존재는 이제 필요 없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엄마의 유산을 상속받고 자유로워질 거야. 회사도 당장 그만둘 거야.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양육비와 위자료는 주겠지만 그 외에는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어. 이혼 서류 제출하면 그때 연락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사루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유산을 기대하고 있었던 건가? 이제 상속받을 수 있게 되니까 우리를 버린다고? 모든 게 믿을 수 없어 난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들 함께 노력해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이들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가까이 사는 친정엄마에게 부탁해 오늘은 친정의 아이들을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죠. 허남일장, 많이 기다렸지? 형님,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해요. 괜찮아, 라인 봤어. 그 바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어떡하긴, 정해져 있잖아. 정해져 있다니. 이혼이야, 이혼. 네? 하지만 우리 집에는 아이가 셋이나 있고 혼자서 키우는 건 도저히. 걱정하지 마.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 나한테 맡겨. 내 이름은 사토 마사루.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다. 하지만 자식 셋과 아내 하나를 먹여 살리고 있으니 이 정도면 꽤 대단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날도 이제 끝이다. 엄마가 돌아가셨다. 드디어. 몇 년을 기다렸던가. 원래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는 유산을 전부 엄마한테 넘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유언을 남겼고 그 덕에 내 계획이 꽤나 틀어져 버렸다. 사실 유산만 받으면 그걸로 됐지 이혼까지 생각하진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버렸다. 나만을 위한 행복이 뭔지를. 어머, 마사루짱. 오늘도 와준 거야? 키라리짱, 그럼 오늘도 왔지. 내 운명의 사람 키라리짱. 키라리짱은 학비를 벌기 위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 정말로 착한 애다. 난 얘를 돕고 싶어. 얘랑 둘이서만 살고 싶어. 그런데 가족이 방해가 됐을 뿐이다. 유산은 아마 억 단위로 들어오겠지. 위자료랑 양육비 따윈 전혀 문제도 안 돼. 아, 빨리 49제 끝나고 유산을 상속받아서 키라리짱에게 프로포즈 해야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받은 지도 한참이 지나 드디어 어제 시어머니의 49제가 끝났다. 그동안 마사루는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의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그리고 유산 상속의 제2막이 시작되었다. 질질 끌어봤자 소용없으니까 빨리 엄마의 유언장을 읽어봅시다. 그래요. 원다씨 부탁해요.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남편에게 상속받은 유산은 모두 정해진 기관을 통해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본가에 관한 것은 장녀인 코즈에가 이미 매입하여 개조 후 료칸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자녀나 친척에게 남길 재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저와 남편의 소망입니다. 이상으로 여사님이 남긴 공식 유언이었습니다. 아니 잠깐만, 기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돈 때문에 사람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질리도록 봐오셨지. 아빠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엄마가 혼자 상속받았을 때도 상당히 힘들었다고 하셨어.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 내어줄 필요는 없잖아. 헬망구가 노망이 들었나? 말 조심해. 애초에 내 연녀의 자식이면서 뻔뻔하게. 아니 네가 뭔데 당당하게 본가를 매입한다고 나서는 거야? 이건 딸로서가 아니라 오너로서 비즈니스로 엄마한테 얘기한 거야. 본가 건물은 정말 훌륭해. 허물기에는 아까운 곳이야. 물론 매입한 돈도 유산과 함께 기부했어. 엄마의 뜻으로. 그럴 수가. 어떻게 장남인 나에게 말도 없이 왜 그런... 엄마는 네가 유산을 상속받는 걸 가장 두려워하셨어. 뭐라고? 아빠가 돌아가신 날 네가 엄마한테 말했잖아. 유산은 언제 받는 거냐고. 그건... 너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고 벌이가 적었잖아. 집안 경제를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빠를 추모하기보다 돈 얘기를 하는 너에게는 막대한 돈을 남길 수 없다고 말하셨지. 그래서 코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유산은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셨어. 나는 충분히 수입이 있었으니까 물론 동의했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라고. 마사로 씨, 호나미 씨와의 이혼에 관해 위자료와 양육비 청구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불에 관한 의사는 이미 라인의 문자로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이혼 안 해요. 안 한다고? 아빠는 있어야 하잖아. 게다가 셋을 혼자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난 이미 취직했으니까. 무슨 소리야? 이미 우리 회사에서 스카우트해서 이미 재택근무로 일을 시작했거든. 호남이 입장은 결혼하기 전에 웹디자이너였어. 물론 알고 있겠지? 뭐 대충은... 우리 회사는 관련 기업이 많아서 그걸 모두 관리하는 웹팀에 재택근무로 들어오게 됐어. 호남이 입장은 뛰어난 능력에 센스까지 갖춰서 최고 인재지. 이번 달 급여는 실수령으로 40만 원이야. 40만 원? 그러니까 너라는 사람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맞다. 호남이짱, 이혼 신청서는 이미 제출했죠? 네, 사인해서 지난주에. 뭐? 왜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사인하면 제출하라고. 그건... 뭐 어때? 이제 드디어 넌 자유로워졌잖아? 사랑하는 키라리짱이랑 잘 지내면 되겠네. 어떻게 그걸... 이혼 전에 약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주일 동안 탐정을 붙여놨지. 근데 너 그 키라리라는 여자애한테 돈 많이 썼더라? 유산 상속받을 줄 알고 갖다 바친 것 같은데 어떡하냐, 불쌍해서. 그 키라리라는 애 말이야. 나이도 속이고 대학도 다니지 않고 심지어 돌싱맘이잖아. 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우리는 다 조사해서 밝혀진 사실이야. 어떻게 엄마한테서 태어난 네가 왜 이렇게 바보 같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 됐는지. 정말 돈이 가진 힘은 무섭다니까. 제발 날 버리지 마, 호남이. 네가 유일하게 사랑했던 네 남편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남편은 더 이상 없어. 내 마음속에서 죽었거든. 너는 그저 돈에 미친 아주 멍청한 놈일 뿐이야. 위자료랑 양육비는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마사루는 지옥행 특급 열차에 탑승하게 되었고 키라리라는 술집 여자에게 쓴 돈은 120만 원. 소심하고 쪼잔한 마사루한텐 꽤 쓴 편이겠지. 부부 공동재산에서 쓴 것이라서 그 금액도 위자료에 추가하기로 했다. 위자료 80만 원, 추가분 120만 원에 양육비로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고 양육비를 떼먹을 경우 급여 압류에 대한 서명도 확실히 받았다. 참고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큰소리쳤지만 49제가 끝날 때까지 유급휴가를 받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여전히 적은 월급으로 계속 다니고 있는 것 같았다. 쪼잔한 놈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이 쓰레기 같은 녀석.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지. 참고로 지금까지 살았던 집은 일단 남편 명의라서 우리 4명은 나가야 할 처지였는데, 하지만 코제 언니가 멍청한 동생놈이 패를 끼쳤으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를 양도해 주셨다.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깨끗한 아파트라서 정말 미안할 지경이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아, 괜찮아. 오히려 좋은 디자이너를 만난 게 더 행운이지. 앞으로도 잘 부탁해. 네. 아이 셋을 키우는 싱글맘은 꽤 힘들 거란 건 알지만 친정이랑 코제 언니의 도움과 지원 덕분에 아이들을 잘 키워내고 싶다.